저는 김서윤입니다. 올해 55이죠.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고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완벽주의자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일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을 걷고 오후에는 프리랜서 컨설턴트로 작은 프로젝트들을 진행했죠.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지훈을 만나기로 했죠. 지훈은 제 오랜 친구이자 동료였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회사에서 함께 성장했고 늘 서로를 의식하며 경쟁했죠. 서윤아, 오랜만이야. 지훈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56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단했죠. 지훈 씨도 잘 지내셨죠? 저는 일부러 존댓말을 썼습니다. 우리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지훈은 지금 경쟁사 CEO예요. 제가 떠난 후 그는 더 높이 올라갔죠. 요즘 어때? 은퇴 생활이 심심하진 않아? 지훈의 질문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아챘어요. 그는 여전히 현역이고 저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라는 뉘앙스 말이죠. 전혀요. 오히려 더 바빠졌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 시간이 제 것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죠. 누가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누가 더 여유로운지. 카페를 나서며 지훈이 말했습니다. 곧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 내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지훈이 저를 부를 이유가 없거든요. 그는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 제안이 제 평화로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파트 단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들고 창밖을 바라봤죠. 이런 여유가 좋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훈과의 만남 때문이었죠. 우리는 겉으로는 친구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인 경쟁 의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 생활의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신입사원 시절의 첫 승진 축하 파티, 그리고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우리는 언제나 나란히 서 있었어요. 친구로, 동료로, 그리고 라이벌로. 사진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어요. 회사 야유회 때 찍은 건데 제 동생도 함께 있었죠. 동생 서진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진이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죽었어요.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사고로 결론 지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앨범에 넣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서진이가 나타나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그냥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악을 쓰며 물었어요.
뭐라고 무슨 말이야. 하지만 서진이는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개운하지 않은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꿈 때문이었죠. 서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문득 서랍 깊숙한 곳에 뭔가 걸렸죠. 오래전에 넣어두고 잊고 있던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메모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서진이 사고 직후에 제가 모아뒀던 자료들이었죠. 당시 경찰 조사에 의문을 품고 혼자 조사했던 흔적들이었습니다. 메모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적어둔 의문점들이 빼곡했거든요. 사고 현장의 불일치, 목격자 진술의 모순, 그리고 서진이가 사고 전날 남긴 이상한 전화. 그는 제게 말했었죠. 누나, 나 큰일 났어.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전화가 끊겼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서진이의 차, 그리고 주변 건물의 CCTV 캡처 화면. 당시 저는 미친 듯이 증거를 모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경찰은 저를 편집증 환자 취급했고 가족들은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쳐둔 부분이었죠. 프로젝트 블루문. 이게 뭐였더라?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아, 서진이가 전화로 언급했던 단어예요. 당시 저는 이 단어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서진이는 작은 IT 회사에 다녔고 저는 그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죽기 전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확실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프로젝트 블루문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20년 전 프로젝트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자료가 남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왜 지금 이 자료가 나타난 걸까요?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의 신호일까? 저는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진이가 제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아였죠. 미나는 제가 은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멘토링했던 후배예요. 똑똑하고 열정적인 28살 여자였습니다. 저를 무척 따랐죠. 선배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요.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뭔가 조급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냥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 어디서 볼까? 저는 홍대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을 제안했습니다. 미나는 좋다며 시간을 정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미나는 지금 제가 떠난 회사의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훈의 회사죠. 저녁이 되어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미나는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도 어두웠죠. 무슨 일 있어?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선배님, 저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 연루된 것 같아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미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문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서진이가 말했던 바로 그 단어. 어떻게 지금 미나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올 수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미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문. 20년 만에 다시 들은 이 이름이 우연일 리 없었어요. 자세히 말해봐. 그 프로젝트가 뭔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회사 내부에서 극비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실수로 관련 파일을 열어봤거든요.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죠. 이게 뭐야? 프로젝트 관련 파일 일부예요. 제가 복사해뒀어요. 선배님이 보시면 이게 뭔지 아실 것 같아서요. 저는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건 범죄 행위니까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와 연결된 뭔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왜 이걸 나한테 가져온 거야? 회사 법무팀이나 상사한테 말하는 게 맞지 않아?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박지훈 대표님이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훈이 관여하고 있다고요. 그가 어제 저를 만나서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낸 게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나타난 건 복잡한 회계 자료와 계약서들이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기업 재무를 다뤘습니다. 이런 자료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분식회계였어요.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리고 실적을 부풀리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거래처 명단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년 전 서진이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었거든요. 블루테크.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회사였지만 여기 기록에는 최근까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와 어떻게 거래를 하죠? 누군가 이 회사 이름을 이용해서 자금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지훈이 있다는 건가요? 새벽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머물 수 없었어요.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서진이의 죽음, 프로젝트 블루문, 그리고 지금의 비리.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웠습니다. 어제 말한 프로젝트 말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요. 오, 관심 있어? 좋아. 오늘 오후에 우리 사무실로 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이었죠. 비서가 저를 안내했고 지훈은 넓은 사무실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서 와. 커피 마실래? 괜찮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급하네. 뭐 그렇게 서두를 일이 있어? 프로젝트 블루문. 이게 정확히 뭡니까?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었어? 그게 중요합니까? 대답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 친구, 라이벌.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한 타인이었죠.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넌 손대면 안 되는 일에 손댄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냥 모른 척하고 돌아가. 못하겠는데요. 이건 제 동생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지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서진이의 죽음과 이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지훈과의 대치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시선을 피했거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죠. 지훈 씨, 지금 저한테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서윤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그냥 복잡하다고요? 분식회계를 하고 유령 회사로 돈을 빼돌리는 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사람들이 다 들어. 듣게 내버려 두죠. 어차피 곧 다 알게 될 텐데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정민아가 줬습니다. 지훈 씨, 후배 하나 희생양으로 만들 생각이었어요? 지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미나가 뭘 알고 그걸 가져간 건지나 알아? 그럼 설명해 보세요. 20년 전 제 동생이 왜 죽었는지도 함께요.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나였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선배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사실 대표님한테 선배님이 파일을 가져간 거 말씀드렸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나가 저를 배신했다고요. 아니, 처음부터 지훈과 한편이었던 건가요? 미나, 내가 지금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대표님이 제 약점을 쥐고 있거든요. 미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어요. 서윤아, 이제 알겠어? 넌 애초에 이길 수 없었어. 그냥 조용히 물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30년 동안 단련된 제 무기니까요. 미나, 지훈 씨가 내 뭘 쥐고 있는데? 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죠. 학력 위조. 미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 서류를 조작해서 입사했지.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미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죠. 그래서 지훈 씨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훈 씨,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필요하지. 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 프로젝트는 수천억 원 규모야. 여기 연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 거야. 그래서 제 동생도 죽인 겁니까? 지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난 서진이를 죽이지 않았어. 그건 사고였어. 사고라고요?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경찰서요. 이 파일을 제출하러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그 파일은 아무 쓸모 없어. 이미 원본은 다 삭제했거든. 그리고 미나가 불법으로 떼돌린 자료니까 오히려 미나만 처벌받을 거야. 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미나,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 파일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미나는 계속 울고 있었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만 울어. 우리가 진 게 아니야. 하지만 선배님, 저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 비겁한 거지.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서진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미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제가 저지른 일을 바로잡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지훈이 모르는 단 하나의 사실. 저는 완벽주의자라는 거죠.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미나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미나, 회사 서버에 접속할 수 있어? 지금은 안 될 거예요. 아마 제 계정 정지됐을 거예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정도는 했겠죠.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미나, 20년 전 블루테크라는 회사 알아?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들어봐요. 그게 뭔데요? 제 동생이 다니던 회사야. 그리고 지금 지훈이 유령 거래처로 쓰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 저는 노트북으로 블루테크를 검색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20년 전 기사였죠. 신생 IT 기업 블루테크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실패로 부도. 짧은 기사였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이름이요. 이재혁? 저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기억을 더듬었죠. 맞아, 서진이가 전화해서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재혁이 형이 이상해, 그렇게 말했었어요. 미나, 이재혁이라는 사람 회사에서 본 적 있어? 미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있어요. 그 사람 지금 우리 회사 감사해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이재혁은 20년 전 회사가 망한 후 어떻게든 살아남아 지훈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옛 회사 이름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거죠. 미나, 이재혁 연락처 알아? 네. 회사 명함이 있어요. 미나가 가방을 뒤져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죠. 여보세요?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재혁 감사님이시죠? 저는 김서윤이라고 합니다. 김서진의 누나예요.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하신 겁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프로젝트 블루문에 대해서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그가 먼저 말할 때까지요. 오늘 밤 8시 한강 반포대교 밑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어요. 선배님,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지. 하지만 가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5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진이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를 하나하나 읽으며 단서를 찾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죠. 서진이 죽기 전날 그가 보낸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의미를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누나, 나 큰일 났어. 재혁이 형이 이상한 일을 시켜.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는데 이거 불법 아니야? 근데 거부하면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어떡하지? 저는 이메일을 프린트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서진이 이재혁의 비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협받았다는 증거 말이죠. 저녁 7시 30분, 저는 반포대교로 향했습니다. 한강변은 어두웠어요. 산책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였지만 다리 밑은 인적이 드물었죠. 정확히 8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구의 남자였어요. 이재혁이었습니다. 김서윤 씨, 네. 오셨군요. 우리는 서로를 경계하며 마주 섰습니다. 이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20년 전 제 동생을 왜 죽였습니까? 이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죽이지 않았어요. 사고였어요. 거짓말 마세요. 서진이는 당신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을 막으려고 죽인 거죠. 이재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서진 씨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럼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이재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프로젝트 블루문은 20년 전에 시작됐어요. 대형 정부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우리 회사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박지훈 씨가 제안을 했죠. 장부를 조작해서 실적을 부풀리자고요. 지훈이가요? 네. 그는 당시 저희 회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제안대로 했고 프로젝트를 따냈죠. 하지만 서진 씨가 눈치챘어요. 장부 조작을 말이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훈이 처음부터 관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서진 씨는 이걸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전 막으려 했지만 박 대표가 먼저 움직였어요. 서진 씨를 협박했죠. 하지만 서진 씨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재혁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요. 지훈이가 사고를 꾸민 거군요.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그날 밤 박 대표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서진 씨가 죽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어요. 서진이는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죽은 거였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겁니까? 두려웠어요. 박 대표는 막강한 사람이에요. 전 그냥 살아남고 싶었어요. 저는 이재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요. 이재혁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20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진술도 필요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녹음하겠습니다. 이재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증언이었죠. 이재혁의 증언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20년 전 서진이 사건 재조사 요청과 함께 지훈의 현재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었죠. 경찰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재혁의 증언과 제가 모은 증거들, 그리고 미나가 제공한 회계 자료를 보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김서윤 씨,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20년 만에 진실 찾기가요. 일주일 후 지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였죠. 저는 공개된 장소인 카페를 제안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지훈은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도 구겨져 있었어요. 서윤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뭘 예상하셨는데요? 제가 조용히 물러날 거라고요? 지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 넌 현명한 사람이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실이 중요한 거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이 일은 정말 미안해.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다른 길을 택했을 거야.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지훈 씨, 당신은 매 순간 선택했어요. 비리를 저지르고 제 동생을 위협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이었죠.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몰라. 그때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프로젝트를 따내지 못하면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이었어. 그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사람을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였어요. 아니, 어쩌면 진짜 우정은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서윤아, 아직 늦지 않았어. 고소를 취하해. 내가 보상을 해줄게. 내가 원하는 만큼. 전 돈이 필요 없어요. 진실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서윤아, 뒤에서 지훈이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한 달 후 검찰이 지훈과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분식회계와 횡령, 그리고 서진이 사건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였죠. 이재혁은 자수했고 증인으로 채택됐어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번 법정에 앉아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어요. 이재혁의 증언,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새로 발견된 증거들. 모든 게 지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지훈이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서진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으니까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훈은 징역 15년, 이재혁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이재혁이 자수하고 협조한 점이 참작됐어요. 법정을 나서며 미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나도 고생했어.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미나는 학력 위조건으로 회사를 그만뒀지만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를 응원했습니다. 선배님,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어요? 미나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냐고요? 글쎄요,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어요. 서진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편해졌다기보다는 후련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20년 동안 품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날 저녁 저는 서진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지켜주지 못한 누나로서의 죄책감이요. 서진아, 누나가 늦었지? 20년이나 걸렸네. 미안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누나. 이제 됐어.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파트를 물들이고 있었죠. 예전에는 이 풍경을 보며 공허함을 느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였어요. 선배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저녁 사고 싶어요. 그래, 좋아. 어디서 볼까?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새 문서를 열었죠. 컨설팅 제안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일이었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한 일 말이죠. 타이핑을 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는 거라고요. 비록 그 길이 험하고 외로워도 결국엔 도착하게 돼 있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그리고 저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어떤 일이든 맞설 준비가요. 김서윤 55. 은퇴했지만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자유로워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찾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